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우리가 그 핵에너지, 핵 테러리즘, 요거, 그 끝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어, 다 했는데,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바로 이제 동물윤리, 동물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여러분들 그 메톡스의 주장 중에서 이제 메톡스의 주장 중에서 그게 있었죠. 해극지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 메톡스의 해극지력 주장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그 결합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도덕적인 차원하고 어, 그냥 실용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예.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해극지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극지력을 가지자 혹은 핵억지력으로 테러리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은 일단은 이 주장이 뭔가 이제 설득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그 실용적 차원에서는 뭐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뭐 실용적 차원이라는 얘기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약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약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그건 뭐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해극지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예. 아니 효과가 없는데 맞잖아. 해극지력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은 예방 효과가 없다면은 해극지력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도덕적 차원은 뭐냐면은, 왜냐면 이제 제가 요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 두 개를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이제 못했기 때문에 요것만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적 정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처벌, 근데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요거는 이제 요런 차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을 한 사람을 벌을 한다. 뭐 감옥에 뭐 징역 몇 년 이런 게 다 벌이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인 처벌인데 그러면은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물론 우리는 이제 처벌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범죄를 안 저지르기를 바라죠. 예, 다른 사람들은 바라지만은 처벌을 받았는데도 역시 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처벌이라는 게 과연 범죄를 이렇게 중단시키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논쟁이 당연히 있죠. 예. 근데 보복적 정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효과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설령 뭐 처벌을 했는데 범죄를 막는 효과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그 범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이제 보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메톡스를 이제 비판하는 저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메톡스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복적 정의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해역지력이라는 게 만약에 효과가 없는데도 큰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역지력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역지력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핵보복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굳이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보복적 정의라는 이 도덕 규칙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요게 이제 저자의 비판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메톡스가 사실은 해극지력의 효과와는 조금 독립적으로 보복적 정의 개념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자의 어떤 지적인 것이죠. 비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이제 뭐 조세프 나이 혹은 조지프 나이의 그 5가지 그 규칙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거는 이제 핵 무기라든지 핵 확산 금지라든지 거기에 다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왜 메톡스가 주장하는 해극지력이라는 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동기와 수단, 결과 3가지 요인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 하면은,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동물윤리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동물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요즘 뭐 하나의 쟁점이기도 하죠. 네, 쟁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좀 유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물윤리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물의 뭐 권리라고 하죠. 예, 동물에게도 어떤 그러한 권리 개념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요 논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2가지 어떤 기준이 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물론 요것은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도 업로드를 할 거지만, 그 셸리 케이건, 예. 자꾸 독일어 SHLLY죠. 셸리. 예. KAGAN이 맞을 거예요. E인지 A인지도 가끔 조금 헷갈리는데, 예, 셸리 케이건의 저서에 나온 내용인데, 뭐 좀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케이건이.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책은 뭐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올해 나왔죠. 올해. 예. 번역본은 올해 나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신간이죠. 최신간 번역인데, 예, 굉장히 뭐 또 알기 쉽고, 뭐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 셸리 케이건의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 두 가지 그 기준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요 논의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결과주의, 네, 결과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의무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단일주의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계층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 불빛 때문에 좀 가렸네요. 예, 단일주의. 예. 자, 요거는, 그러니까 단일주의하고 계층주의가 약간 좀, 대조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조금 대조가 되는, 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결과적 의무론은, 예, 시간이 다 돼서, 종이 울렸는데, 그러면은 뭐, 예,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